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라 반갑습니다. 갑자기 사정이 좀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쩌면은 방송을 일찍 끝내거나 또는 중간에 이제 전화를 받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근을 안 하고 왔더니 야근할 일이 또 생겨버리네 갑자기.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일단은 뭐 연락이 오게 되면 오게 되는 거고, 일단 오늘 얘기 나눌 것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소식 빨리 살펴볼까요? 자, 리프사 그 마케팅 쪽 본부장이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제 리프사 함께 일을 했던, 되게 오랫동안 함께 했던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모니카 롱이죠. 이분은 뭐라 해야 될까요?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 보이네요. 지금은 그냥 약간 인디언 느낌으로 보이는데, 그 리프사 생방 같은 거 보면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진이 평상시보다 안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아름답게 생기셔갖고 팬들이 좀 있는 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저게 키밸런스 약자인가요? 캐피럴 마켓이라는 컨퍼런스 같습니다. 컨퍼런스 또는 세미나 같은데,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얘기를 했네요. 한 거를 이제 인용해갖고 리프사 공식 트위터에 남겨줬는데, 그 얘기를 했네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작은 은행, 소규모의 은행, 그리고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페이먼트나 세틀먼트는 사실 대규모 은행들, 진짜 그냥 말이 대규모 은행이지 메이저 은행들의 특권이었어요. 지금 오늘날까지도 메이저 은행들이 그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꽉 틀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계좌에 특정 금융기관, 금융회사의 계좌에 돈을 묶어두고 쓰는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리펀딩, 노스트로, 포스트로라는 계좌를 통해서 이제 돈을 쌓아두고 쓰는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해봐도 그 돈을 쌓아둔 금융회사, 즉 은행이 만약에 파산해버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다 증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그런 은행 계좌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행은 당연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메이저 은행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까닭으로 오늘날의 금융은 메이저 은행들이 꽉 잡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프사가 이제 DLT 기반, 블록체인 기반을 활용한 리플레터크라는 거를 만들었고, 기존의 스위프트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저렴하고, 지금 또 하나의 특성, 지금 모니카롱이 얘기하는 게 바로 평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은행만의 특권인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진짜 DLT, 서로 어떻게 보면은 완전 똑같진 않은데, 이런 사회체계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민주적인, 참여자들이 다들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작은 은행들, 소규모 은행이나 또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에게 더 강점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마크 켄이 있잖아요. 그 사람 여러분들 아마 얼굴 대충 아실 텐데, 차기 이제 임기가 다 해갖고 차기 총재가 지금 지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커리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트위터 이제 해외 트위터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은행 출신이래요. 뱅커 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문회 과정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은 뭐 많이들 갖고 있지도 않고, 이런 거는 돈을 이를 각오도 해야 되는 거다, 홀딩자, 보유자들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방금 얘기한 이 사람이 은행 출신이라는 거, 은행 출신이고 뱅커 출신이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옹호한 자들한테 엄청 까이고 있어요 지금. 뱅컬에서 너는 어쩔 수 없다, 너는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엄청 까이고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이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그냥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이 볼라틸리티 리스크도 높고, 그리고 사실 투자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저에 있는 특성 자체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는 0원이 될 수도 있죠.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질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오늘 사실은 시간 들여서 되게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뭐냐면은 1억 개가 이동을 했는데 그 총 한 4억 개 정도 보유한 계정이 1억 개를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시간이 되면 이거 좀 추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왜 관심을 두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몇 시간 전이죠? 10시. 그러면 대략 한 11시간? 그 정도 됐네요. 10시간 반, 11시간. 자, 보시면은 요 계정입니다. 거의 4억 개 갖고 있는데 요 계정도 이제 요 계정한테 받았어요. 총 5억 개 가까이 받았고요. 요 계정을 또 가보면은 작년 8월 24일입니다. 네, 가보면요. 이거 보세요. 지금 계속 다른 계정들한테 뭐 16,000개, 13,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1,000개. 엄청 잘게 쪼개갖고 막 10분 단위로 끊어서 한 3차례? 그런 식으로 나눠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에서 이거 한 거거든요. 자금 추적을 힘들게 하려고 지금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계정을 둬갖고 처음 스타트부터 이렇게 많은 계정들, 그리고 중간 과정 점점점 거치고 이 수많은 또 계정들 통해서 나중에 최후로 한 군데로 모은 거예요. 다시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이 출처를 찾고 싶어서 이거 확인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아마 엄청 돌렸을 거예요. 이거 봐, 후오비에서 나왔네 처음에. 이거 출처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후오비에 돌려서 나왔고 이 계정은 또 다른 계정 눌러볼까요? 막 엄청 돌렸을 거예요. 이거 이번 요거 한번 눌러봅시다. 16,000개. 이것도 암호화폐 거래소 거쳐왔겠죠. 후오비. 그죠? 이거 엄청 돌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적 못하게 암호화폐 거래소 들어갔다 나왔다 엄청 막 빙글빙글 돌려놨어요. 이놈들이. 이거 보세요. 후오비를 거쳐서 뭔가 세탁을 했는데 이건 누군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까 보신 것처럼 5억 개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최근에 계정을 새로 하나 만들어갖고 거기다 1억 개를 이동을 시켰어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추적 불가예요. 왜냐면 중간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지 않았으면은 이 XRP 레저에서만 움직였다면 우리가 퍼블릭 레저이기 때문에 결국에 출처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 나옵니다. 물론 그게 누구 건지는 명확히 찍을 수 없지만 많은 단서들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후오비라든가 이런 거래소를 거쳐 나오게 되면은 알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후오비로 돈을 넣었던 거, 그게 어디에서 또 밖으로 이제 퍼블릭 레저인 XRP 레저로 나온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적 불가. 분명한 사실은 이 5억 개 정도 되는 보유량을 갖고 있는 친구는 극도로 자기가 누군지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해커들 또는 뭐 금융기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퍼블릭 레저다 보니까 이렇게 5억 개나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렇게 1억 개를 이동시킨 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대신 자기가 누군지 알려줄 수 있는 단서는 극도로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세요. 궁금하네요, 누군지. 자, 그리고 비트스탬프 새로운 소식이 왔는데요. 지금 비트스탬프 고객들한테 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영국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고 지금은 이제 미국 뉴욕주에 있는 비트 라이센스 받으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정식으로 라이센스 받고 영업을 했는데 점점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거기에 대한 안내가 왔어요. 너의 비트스탬프 계정 영국에 있던 거를 미국 쪽으로 옮겨줬다고 막 그런 안내 메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더 영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ODL과 관련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왜냐면은 달러 위주로 지금 ODL 통로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비트스탬프는 달러를 맡고 있는 ODL 거래소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전역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성, 연관성을 고려했을 때는 무관의 행보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작년 수요일 갔었어요. 작년 수요일이 언제였죠? 11월 3일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거기 가서 PT도 했습니다. 크로스에 대해서 PT도 했고, 그 영상이 이지아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이제 이 영상과 함께 인사이트에 이제 코인원의 트랜스퍼 관련된 거, 우와, 어메이징. 야, 리플사 이건 또 하네. 그러니까 코인원이 또 한국 거다 보니까 한글로 해놨네 또. 이거 구글 번역 아니거든요. 깔끔하게 번역된 거 봐서는 한글 서비스 한 거예요. 한글 서비스 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코인원의 이제 크로스라는 리플렛을 활용한 이 블록체인 베이스 서비스가 이제 한국에선 사실상 최초의 블록체인 베이스의 서비스다. 뭐 이런 것도 장점도 강조했고요. 본인들이 최초인 것도 강조했고, 쓰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도 여기 있죠. 매달 평균 50% 성장을 해왔다. 그리고 고객 유지율은 그겁니다. 한번 쓴 고객이 다시 우리 서비스가 좋아서 재차 방문해서 또 쓰는 거, 그게 80% 이상이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돼가고 있다는 거죠. 이 리플렛 활용해갖고. 그 정도로 핵심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죠. MBF라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은행 리플렛 터크에 가입했다는 거, 그 기사 또 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다 한 것 같네요. 오늘 소식들 다 정리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어제 우리가 특근법 관련해서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나서, 법사위 어제 대한 법안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했던 거죠. 대한 법안은 뭐냐면은, 어제 했던 얘기인데, 특근법 관련된 법안이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발의를 한 게. 근데 이거를 믹스 시켜갖고 하나로 만든 거죠. 대한 법안 해갖고. 그래서 어제 이걸 한 거고, 3월 4일날. 그래서 본회의로 넘어온 거죠. 오늘 본회의 온 거예요. 본회의 다음에 제가 어제 의정 시스템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어 있어서 그걸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요거 통과한 다음에 어디죠? 해당 정부 소관 부처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준비할 것들 준비하고, 그 다음이 공포죠. 공포하면은 이 법안 자체가 부칙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뭐 3월 15일인가요? 어제 제가 예를 든 게 3월 15일 하면은 2021년 3월 15일부터 효력을 갖기 시작하고, 법안 내용상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자세한 건 어제 영상을 참고하세요. 어제 설명을 또 드렸으니까 6개월 정도의 그 신고 의무 사항들 준수하는 것들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줍니다. 시행일로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건 1년 6개월 뒤라고 했죠. 그 어제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상태인지 간단히 볼 건데요. 같이 보러 가시죠. 의안정보 시스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봅시다. 간편 검색할까요, 그냥? 자, 의안명은 특정 금융 어쩌고저쩌고죠. 특정 금융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요거죠. 의결일자 3으로 요거겠죠. 원안이 가결됐다. 이게 나오죠. 지금 상태 나옵니다. 오늘 통과했고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겠죠. 그 다음이 공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은 대안법안으로 아까 그거 믹스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통과됐는지 봅시다. 시행일 내용 자체는 바뀌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시행일을 봅시다. 역시나 시행일은 이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유예기간도 6개월이겠죠. 그대로. 뭐야? 왜 안 나있어? 6개월 칠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 금융정보분석원 있죠. 원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라이센스 체계죠. 사실상 신고해갖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면 라이센스 받아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거죠.
자, 요거고요. 우리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봅시다. 제 생각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특정금융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안 자체는 사실 그 여야가 정치 쟁점으로 삼는 법안이 아니에요. 사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여야 둘 다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FATF 회원국이 우리나라도 속하기 때문에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에 속하기 때문에 FATF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 저기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이란, 이라크 이런 데 막 금융제재 받잖아요. 국제거래 못하게. 예, 그렇게 두들겨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역시 따라가야 되는데요. 다시 돌이켜서 작년에 FATF에서 이 가상자산 관련돼서 얘기됐던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트래블 룰이라고 이 가상자산으로 움직이는 돈, 출처,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 누가 받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남겨야 되죠. 그래서 이 특검법 개정안도 딱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치 쟁점이 되지 않는 법안인데다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본회의 때 여야가 싸우지 않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줬고요. 예상대로. 그리고 정부에 이송되면 정부도 당연히 실행을 할 겁니다. 블랙리스트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위 국제거래관에서. 그래서 공포가 될 건데, 자, 그러면 거의 99% 공포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공포되고 시행되면은 과연 뭐가 달라질까? XRP에 어떤 도움이 될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법안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좋은 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합법이 된 겁니다. 라이센스 획득하면은 합법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좋은 점은 가상화폐라고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명칭으로 합시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합법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울고 있죠. 왜냐면은 야 안티모니 론더링, 야 ISMS 이거 다 비용 드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요거는 계속 해야 돼요. 매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려면은 관련 인력도 별도로 필요해요.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있는 거래소들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출을 해야 돼요. 이 법적 요구사항을 만족하려면 지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에서 많이 보셨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막 울고 있죠. 막.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특히나 이제 작은 거래소들, 자금력이 안 되는 중소거래소들은 눈물 나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그냥 한두 명 데려다 놓고 하세요 해서 쉽게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울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은 필요한 건 맞죠. 왜냐면은 은행들도 그렇고 금융회사들이 다 이런 요건들은 갖추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금이 막 세탁되고 테러 단체한테 자금이 조달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될 건 맞습니다. 눈물이 나겠지만 당연히 해야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의 뭐 입장, 관점은 잠깐 뒤로 접어두고요. 우리한테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 규제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라이센스를 자격 조건을 획득함으로써 너는 합법이야. 이러면 계좌도 다 열리고 하겠죠. 지금까지 계좌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팩트로 확인될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에서 원한 그러니까 약간 뭔가 추리를 하거나 추론해서 나오는 예상 이런 거 말고 오늘날 왜 지금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뭐 새로운 신규 고객을 왜 안 만들어주냐 막 이런 것들 막 여러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확인되는 걸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인되는 걸로만. 어디 갔어?
요건가? 요거 여기 있겠다. 자, 확실하게 팩트로 확인되는 거. 공식상으로. 자, 요거예요, 요거. 자, 이 정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지금 보세요.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에 넘버링도 돼 있죠. 185로 6월쯤입니다. 명령을 때린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 여러분 기사 많이 보셨죠? 당시 가이드라인 줬어요. 근데 이 중간에 내용을 보면은 이게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일단은 규제기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잖아요. 지키라고. 적용 대상 보이시죠?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나있죠.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 등이 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이거 금융회사 누굽니까? 은행도 해당이 됩니다. 그죠? 은행이 해당돼요. 자, 그래서 준수사항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금융회사 등은 식별 절차를 통해 고객이 취급업소, 가상화폐, 암호화폐 취급업소를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지한 경우 자금 세탁 등의 위협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고 나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 위에 막 몇 가지 얘기 되죠? 고객 확인 강화, KYC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다 은행한테 부담을 준 겁니다. 본인들 고객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으면 이런 거 다 은행이 하라는 거예요. 자금 세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뭐 직근 계좌 뭐 얘기 나와 있죠. 그리고 계좌를 직근 계좌 이해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막 이런 경우가 나와 있어요. 지속적 확인도 하고, 의무사항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확실한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한테 부담을 준 겁니다. 이게 부적절한 부담은 아니고 자금 세탁이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암호화폐 통해서 이제 뭐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직 법상에서 뭔가 이게 금융회사인지 뭔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특검법 통과되면 정의가 되지만은 지금 이게 없으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얘네 통신회사로 봐야 돼, 아니면 IT회사로 봐야 돼,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금융법이 적용되는 애들이긴 해? 이게 개정이 안 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던 거고 18년 6월에. 그리고 금융회사인 은행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 얘네 우리가 지금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니네가 얘네 단속을 하라고 의무사항을 준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갑자기 신규 계좌를 뚜두둑 닫아버리고 잘 안 해줬던 게 은행들이 리스크가 있으니까 손을 대기 힘들었던 거예요. 자,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특검법이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특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게 시행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줘서 단속을 했는데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때문에 부담을 많이 받던 이 은행이 부담을 많이 덜게 되죠. 왜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들한테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인 은행이 해야 되는 게 넘어갑니다.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부담을 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컨트롤을 받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러면 은행의 부담도 덜하고 지금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합법적인 형태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라이센스 획득하면은 운영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조건 못 만족시키면 다 퇴출,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면 예상하시겠지만 신규 거래 원활하게 되겠죠. 예전처럼. 애초에 조건이 만족된 암호화폐 거래소만 남겨둘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은 확실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으로 한마디 요약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합법으로 돼서 그건 확실히 좋아. 그래서 디테일로 예를 들면 신규 고객들 본인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오겠죠. 이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그러면 그건 좋아요. 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거 얘기하느냐, XRP랑 무슨 상관이에요, 리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에게 한마디로 답변 드리면 오딜 때문에 그러죠. 오늘날의 오딜의 유동성은 어디를 이용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합법이 돼야 돼요. 오딜 쓸 환경이 되려면. 자, 그 점에서 좋은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문제는 또 뭐냐면은 국내에서 그래서 XRP 갖다가 송금은 합법이야 불법이야?
이게 또 중요해지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저특근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시행되면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암호화폐 갖다가 송금해도 되냐? 이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루질 않은 거예요. 어제 제가 영국 금융감독청의 그런 문서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거기는 아주 깔끔하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유틸리티 토큰 또는 시큐리티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또 획득을 해라 라고 이런 프레임워크 체계를 갖춰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할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실 그거를 해줘야 이 산업이 장려가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매모호하니까, 금지시킨 건 아니니까. 근데 법에선 금지 안 시켰지만 정부 정책으로는 금지를 시키고 있죠 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단은 정부에서 금지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알 수 있는 게 샌드박스 신청을 죽어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업체 이름 뭐죠? 센트비인가요? 어디죠? 모인인가요? 죽어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과되나요 안 되나요? 샌드박스 허용도 안 하죠. 샌드박스는 사실 이런 소규모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정부의 일종의 이 모래판, 모래사장 위에서만 놀라고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그거조차도 아직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미뤄볼 때 쉽지 않을 것 같다. MMO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너무나 리스크가 크고 정부가 약간 오늘날까지는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송금, 이 핀테크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계속 반대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정리가 돼야 XRP를 통한 ODL 사용이 가능할 텐데 그 근거는 리프사가 했던 얘기 있죠.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죠. ODL이 사용되려면 기본적인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뭐여야 되죠? 규제가 클리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클리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프사 입장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애매모호한 상태고 뭔가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면 역시나 ODL 사용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많이 바쁠 거예요. 입법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바쁘겠지만 이 산업을 좀, 우리나라가 IT 되게 강국이잖아요. 이런 IT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금융 시스템도 잘 돼 있는 편인데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있게 제발 이 특근법 이번 통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산업을 장려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프레임워크들, 예를 들면 그렇게 걱정이 되면 암호화폐 송금을 하는 업체들 역시도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의무사항들을 박아갖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악용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해주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좋겠다. 그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은 너무나 아쉬워요.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잠깐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Q&A 시간 때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